네, 이번에는 판문점 회담의 이후 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전화 연결할 텐데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빅터 차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 어제 예. 판문점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 아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리얼리티 TV쇼다, 가짜 외교다 이렇게까지 어제 뭐 혹평을 했던데 예, 예.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쇼인 거는 분명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매우 의미 있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미 있는 원래 쇼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부분들은 깜짝 쇼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트위터에서 시작해가지고 실무 협의 이걸 통해서 또 더군다나 이제 장소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이제 미국 대통령을 처음 밟았고 네.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지만 회의 장소는 우리 측이 제공한 자유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깜짝 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있었던 비핵화의 협상을 네. 다시 이제 궤도로 올려놨다는 의미에서는 뭐 쇼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도 우리가 뭐 쇼를 볼 때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뭐 의미 있는 부분이고 빅터차라는 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네.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왔던 분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비핵화 협상 또는 한반도 평화 협상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네. 본인이 비핵화되고 평화가 됐을 때 자신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과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좀 태생적인 거부감이 좀 발동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예, 평가로도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53분간의 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거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걸 보면 2, 3주 안에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실무 협상을 이어가겠다. 이 점은 분명히 밝혔고 상대가 누가 협상팀을 이끄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그럼 일단 실무 협상은 그 본격 가동을 하기로 북미가 합의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처음 얘기 안 하셨지만 나중에 보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실무팀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그 폼페오 국무장관과 다시 쌍을 이루면서 하고요. 북한 측에서는 이제 그 뒤에 나왔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그 폼페오 국무장관과 파트너가 되겠죠. 맞상대가 되겠죠. 김영철의 이제 그 부위원장이 이제 대신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그 대표가 기존에 차관보급이었는데 이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차관급으로 그 격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승진시킨다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김혁철 그 대미 특별대표가 사실 실권이 아무것도 없었고, 또 협상을 하더라도 거의 뭐 이게 그 평양에서 내려온 전문만 가지고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최선희 제1부상이 이제 비건 대표의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바로 그 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선희 부상이 맞상대가 되기에는 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비건을 차관부에서 차관급으로 올린다 이런 구상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도 사실은 그 부상이었는데 지난 4월달에 제1부상으로 승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제1부상과 뭐 차관급이면 이제 부상급이기 때문에 뭐 약간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의미상으로 보면 스티븐 비건이 이제 김혁철 대신해서 최선희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박사님. 북한에서 제1부상과 그냥 부상은 급이 완전히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장관, 그다음에 차관,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있고 차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의 부장관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제1부상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1부상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제1차관 있고 제2차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랑은 다르고요. 우리 경우는 이제 제1차관, 제2차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세 분이 이제 차관급이죠.
약간 이제 선임 뭐 차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급을 떠나서 폼페이오하고 비건 라인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며칠 전에 북한의 권정근 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 인물 바꿔라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인물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전문가고 뭐 네. 예를 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개인 성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어떤 합의를 대표하는 분이다. 뭐 이런 정도 설득해서 네네.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혹시 그 53분간의 회담에서 공개가 안 됐지만 혹시 이런 이야기가 그 진행이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에 박사님이 좀 짚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지난 4월 12일 날 그 지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이후에 새로운 해법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네네.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동의해 줄 걸 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새로운 노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존에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유지하되 그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적인 접근법 네. 이 부분이죠. 특히 이제 뭐 동시행동은 뭐 미국 얘기하는 동시 병행하고 비슷한데 단계적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머리가 단계적 아파오기 해법을 시작하는데 예. 계속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는 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을 내놓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대가가 이 제재 완화가 아니라 안전보장 쪽으로 무게추를 바꿨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원래 작년 3월 5일 날 우리 대북 특사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안전 담보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계속 9월까지 가다가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재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재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이 상당히 유효한 카드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하노이 회담의 합의서 채택 불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3월 1일 새벽에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한 얘기가 원래 자기네들은 체제 담보, 안전 담보가 우선이었지만 미국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제재 완화를 꺼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 4월 12일 날 이제 지정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제재 완화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예. 이 얘기를 했고 지난 4월 말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체제 안전 문제, 안전 담보 문제를 꺼냈습니다. 아마 이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북한이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오히려 미국한테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문제는 이제 거의 상응하는 안전 문제, 이른바 체제 문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부분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약간 단순화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협상의 성과를 내는데 제재 완화가 좀 더 쉬운 겁니까? 안전보장 문제가 의제에 올라가는 게 좀 더 쉬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북한이 얘기하는 이제 근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체제 안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북한이 이제 약간 오판했던 부분이 예. 제재 완화를 전면적인 게 아니고 음.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재 완화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계속 끌어왔던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새로운 길을 얘기하면서 제재 완화를 사실 원치 않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원하긴 하지만 네. 그거를 전면을 내걸었을 때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제 자기네 방향과 발리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젠 다시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로 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안전 보장 문제라고 한다면 그 낮게는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뭐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군사훈련 그 중단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어찌 보면 한반도에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한 대로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뒤로 미뤘는데 예.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네. 다시 근본 문제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한반도가 안고 있는 근본 본질적인 문제, 네. 뭐 예를 들면 평화 체제라든지 북미 수교,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주한미군 문제, 유엔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 미국 대통령 같았으면 협상이 어려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 지금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얼마 전에는 이제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서도 뭐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대만에 대한 국가 인정 문제라든지 그 동안에는 이제 그 금기 시대였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체제 안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쉽진 않지만 네. 충분한 사전 실무 협상만 된다면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제재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재 완화도 네. 미국의 대북 정책,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요. 네네. 사실은 지금 체제 보장 문제 같은 경우도 미 상원에 그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북미 관계 수립이라든지 평화 협정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이제 행정 명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법적인 권한이 약화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엔 안보리를 또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고 일단 또 이제 회담이 열려야 되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충분히 짚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관심사는 이제 어제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다시 지렛대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러면 또 한 번의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겠느냐 이게 좀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은 8월을 점치는 분들이 많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점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쉽게 열리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되려면은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빨라야 올 가을 아니면은 이제 겨울, 그러니까 11월, 12월 돼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다시 비건과 최선희 간의 실무회담이 재개되는데 그 성과에 따라 물론 달라집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이견,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보여줬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 이 문제가 만약 좁혀지면은 뭐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8월이고 9월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 이 부분이 워낙 제가 볼 때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계속 그 영변 폐기 카드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 입구로서 일단 이걸 가지고 북미가 먼저 그러니까 타결을 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영변만 가지고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 하노이회담에 이제 잠정 합의안을 보면 당시 연락사무소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종전선언 뭐 정확한 명칭은 이제 한국 전쟁을 상징적으로 끝내는 평화선언이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가능하지만 그거는 이제 북한이 원했던 바는 아니고요. 당시만 해도 북한은 5개의 부분 해제를 원했거든요. 네네. 근데 영변을 만약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 조치 지금 말씀드렸던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가지고는 북한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사실은 조기 타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국이 이제 다시 그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판문점 전격 회담이라고는 카드를 꺼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바로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요번에 이제 어제 있었던 회담의 전 가장 큰 의미, 우리한테의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렇고 그 이후에 중국의 한반도 문제 참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 방문하면서 4자 간의 어떤 협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회담은 바로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3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기한 부분이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죠. 뭐 중국의 황구시보인가요? 여기 쪽에서 뭐 어제 이 판문점 회담 쇼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이게 이제 중국의 불편한 신기가 여기에 묻어 있다. 예, 중국은 매우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후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9039님이 문자 주셨는데 서로 친서를 주고받을 때부터 북미 반응을 보면 그때부터 진행은 되고 있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번개라고 하는 표현에 딱 맞는 이런 회담이었는데 사전 예열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그 분석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